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자, 값 데이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변수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해놓으시면은 사실상 뭐 다른 언어, 다른 기술을 쓸 때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 어떤 기술을 배워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코드를 이루는 핵심.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 언어마다 제공되는 기능들이 다 다르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 문구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길동에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출력하는 문자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석 처리해서 가려놓겠습니다. 실행되지 않도록. 이것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똑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문구가 이제 여기저기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5군데에서 쓰인다고 가정을 하고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자기소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홍길동의 나이가 해가 지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31살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정확히 나이를 의미하는 30, 얘를 3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바꾸면 프로그램 이상해집니다. 그죠? 31살 홍길동도 있고 30살 홍길동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홍길동의 진짜 나이가 뭔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헷갈리는 거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이라는 거는 해가 갈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를 매년 해줘야 되는 거고요. 5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가 여기저기 더 많이 쓰여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또 복사해서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구현 자체는 몰라도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할 때가 우리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죠? 동일한 사람을 우리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홍길동도 한 명이니까 그 홍길동의 나이도 한 개겠죠.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 지금은 여기 32죠. 32라는 거 딱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32 몇 개 썼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일곱, 8개 썼죠.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는 숫자 32를 8개 썼기 때문에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당연히 8개 다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의 개념이 홍길동의 나이를
여러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똑같이 32 값은 같지만 어쨌든 이건 8개잖아요. 이 30이랑 이 31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숫자 8개를 이용해서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홍길동의 나이가 한 번 바뀌면 8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의 개념 또는 정보 데이터 하나의 개념 정보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그렇죠? 당연히 데이터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길동의 나이 8개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의 개념을 데이터는 빼고 정보를 표현하려면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홍길동의 나이를 32이고 표현할 때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32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확히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 값은 하나만 놓고 그 하나를 가지고 홍길동의 나이를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는 너무 많으니까 4개만 하죠. 4개.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32가 몇 개다? 32, 32, 32, 32 이렇게 지금 4개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32라는 숫자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할 때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땐 요거 갖다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할 땐 요거 갖다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거, 네 번째는 요거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나이는 1개인데 32를 4개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의 나이가 바뀌면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이제 4개가 아니라 32라는 거를 딱 1개만 놓고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때도 요거 쓰고 두 번째 자기소개할 때도 요거 쓰고 세 번째 자기소개할 때도 요거 쓰고 네 번째 자기소개할 때도 요거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홍길동의 나이라는 건 하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쓸 때 32랑 두 번째 때 32랑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고 무조건 얘를 같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이 30이라는 것을 정확히 콕 집어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다? 저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딘가에 담아서 보관을 해놨다가 정확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지점을 찾아서 빼오는 겁니다. 동일한 거 계속 빼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만 저장되어 있는 것만 찾을 수 있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이 용기, 상자 역할을 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집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하는 용도고요. 정확히 변수는 뭐로 상상하시면 된다? 상자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나 어떤 문자나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이 변수를 먼저 사용을 하려면 첫 번째로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 또는 만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상자에다 뭐 담으려면 상자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자, 만들 때 필요한 건 2개예요. 그릇, 상자의 크기, 모양, 상자의 이름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상자의 크기, 모양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료형이 되겠고요. 상자의 이름이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이 2개가 꼭 필요해요. 상자를 만들 때, 변수를 만들 때. 일단 변수명, 상자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나이를 저장하는 것도 있을 거고, 홍길동의 이름을 저장하는 것도 있을 거고, 홍길동의 키, 뭐 주소 이런 거 저장하는 다양한 이 상자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많은 상자들 중에 정확히 내가 홍길동의 나이를 원할 때 나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상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상자에 먼저 이름을 붙일 건데, 홍길동의 나이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age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니까 홍 언더바 age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참고로 이제 변수명을 짓는 규칙이 있어요.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시 특수기호로 시작해도 안 돼요. 특수기호 언더바를 제외. 사실 언더바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리고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공백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언더바를 쓴 이유가 있겠죠. 홍 에이지라고 하지 않고 언더바를 쓴 이유는 공백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공백 대신 언더바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홍 에이지, 홍길동의 나이라는 상자고요. 자, 그리고 상자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자를 만들 때도 내용물이 뭐 네모나게 생겼냐, 세모나게 생겼냐, 동그랗게 생겼냐 따라서 상자 모양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네모난 상자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넣으려고 하면은 들어는 갈 수 있죠, 크기만 맞다면. 근데 공간이 좀 남겠죠, 이렇게. 이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 동그란 걸 넣으려면 상자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좋겠죠. 이게 딱 들어가면 정확히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크기가 얘가 이렇게 더 커버리면 넣을 때 넘쳐나겠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자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건 요거예요. 자료형. 자료형.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은 두 개인데, 이런 문자열 자료형과 숫자 자료형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그 중에서 문자열은 일단 제외하고 숫자를 먼저 다뤄볼게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를 처리하는 도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이 대입 연산자 이과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10이잖아요. 숫자죠, 숫자. 숫자는 우리가 시험에서 뭐로 표현하기로 했냐면 인트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소문자 인트. 그쵸? 요거 인트예요. 요런 걸 보고 인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인트가 저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는 인트만의 생김새와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기 위한 상자 역시 이 홍 에이지라는 상자는 인트를 담기 위한 상자입니다 하면서 앞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인트를
저장하는 홍 age라는 변수 만들고 10 저장. 됐죠? 자, 그럼 홍 age라는 변수는 10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10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저장되어 있는 이 홍 age라는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라는 걸 필요할 때 이제 꺼내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자, 넘버링이 조금 이상하죠. 변수 이 넘버링을 3으로 하고 3-1, 3-2, 2-1이죠. 2-3, 2-4 이런 식으로 바꾸고, 변수를 사용할 때는 그냥 이름으로 사용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할 거 아니에요. 줄바꿈 해줄게요. 여기 10 출력하고 줄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10이 출력이 됐는데 정확히 10이라는 값을 홍 ag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을 쓰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름으로 사용하고요.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홍 age를 10으로 하지 않고 이제 32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32살 쓰이는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을 뭘로 쓴다는 얘기예요? 32가 아닌 홍 age라는 상자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또 이렇게 변수명 갖다 쓰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변수명을 입력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홍 age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봤을 때 이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HONG 그냥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를 나열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얘는 숫자잖아요. 그죠? 상자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들어있는 게 32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는 문자를 밖에서 빼야 작동을 하죠. 그래서 홍 ag 여기다 놓고 여기는 숫자를 넣으라는 의미로 %d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32살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정확히 이제 여기 32살 여기 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32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홍길동의 나이는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32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홍길동의 나이가 바뀐다. 그럼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는 유일한 값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 age.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값을 33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어차피 거기 안에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얘가 이제 동시에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개념, 하나의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할 때 쓰는 것이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실상 이 데이터라는 건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변합니다. 그죠? 나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홍길동의 이름도 사실 변할 수 있어요. 개명하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는 뭐 만고 불변의 진리 이런 거 말고는 다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값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값을 표현하려면 무조건 변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큰 하나가 변수라는 거 이름 자체가 변하는 수, 변하는 값이라는 의미겠죠. 홍길동의 나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은 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써야 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값을 써버리면 바뀔 때마다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변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용해 보려고 하면 또 막 에러가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사실상 요거는 두 가지 과정이 합쳐진 거거든요. 뭐냐면 변수 만드는 거, 프로그램 용어로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33이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초기값을 33으로 딱 넣어버린 거죠. 요거를 이제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의 최초값을 설정해 주는 걸 초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라고 해요.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넣어줬죠. 근데 초기값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변수를 선언만 한 거죠. 초기화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A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A에다 여러분들이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았죠?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돼요. A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숫자 위에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제일 위에 거. 자, 요거는 아예 출력을 안 해주네요. 자, 요 코드를 해석해주는 컴파일러가 사실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마다 요게 실행이 되는 컴파일러도 있고, 지금 얘 비주얼 스튜디오는 실행 안 해주죠.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실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요 A에는 랜덤한 값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따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d처럼 컴퓨터가 그냥 랜덤으로 숫자를 넣어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되고요. 당연히 쓰레기 값이니까 사용을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에서는 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A 쓰면은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행 안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기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한 번에 할 필요 없고 만들어 놨다가 저 밑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해줘도 됩니다. 요거는 만듦과 동시에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위에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값을 넣어주는 거고. 22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할 값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대입을 특별한 시점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수 먼저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그 규칙이 하나 더 나오는데, 자, 이거를 A는 20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6이라면은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내가 A에다 20을 넣고 싶다. 이래도 맨 밑에 20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중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중복 선언. 자, 요거 안 돼요. 자, A라는 변수는 이미 만들었죠. 선언하는 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상자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다 저장을 했잖아요, 뭔가를. 그러면 A라는 이름으로 그 값을 찾으려고 저장한 건데 A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상자를. 그럼 동일한 이름의 상자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에는 만약에 여기다 제가 이렇게 10을 넣었다라고 가정하면 하나에는 10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20이 들어있죠. A를 가져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10을 가져야 될지 20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2개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자료형을 붙인다라는 건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상자를. 근데 이 만든 거를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면 이름을 다르게 하던가 해야지. 같은 이름으로 2개를 만들면 안 된다. 중복선언 X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변수를 가져다 쓰시려면 사용할 때 어디 있죠? 이름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인트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름만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A라는 변수는 39번째 라인에서 10으로 저장이 되는 상태로 쭉 진행이 되다가 55번째 라인부터는 20으로 저장된 다음에 20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중복선언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 2개 정도 드릴 테니까 풀면서 되짚어 보시면 되겠습니다.